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세상인데요. 유일하게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 국가의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저 서초 구민이시면서 서초구에 뭐 출마도 하시고 그래서 서초구를 잘 하시는데 또 법조계 출신이시고 서초구 법원 앞에요. 근조화가 수백 메터 쫙 돌렸습니다. 이거 사진 보이시죠? 이거. 이 저 유창훈 판사에 대한 그 징계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초역 내거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엄청납니다. 바라보면 엄청나요. 북쪽으로 바라보면 대법원 동편 길변, 예.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검 서편 길변, 예. 그 사이에 지금 아마 200m 넘는 넘어요, 200m. 거리에 아유. 하여간 빼곡이 이 사진 근조 유창훈의 네. 조화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대법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부터 이게 늘어서 가지고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고객까지 지금 거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법사상 48년 8.15 정부 수립된 이후에 초대 김병도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이후에 이 사법부 7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처음입니까? 최초의 일이. 아, 판사에 대한 이런 근조화는 처음입니까? 처음 일을 드리고 이게 OECD 가맹국에도 이런 법관의 한 가지 결정, 종국적 판결이 아닌 구속영장을 심사해가 갖고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이런 일은 기네스북에도 오를 일이요. 기네스북. 그러게요. 이게 외신에도 다 보도되고 한 이 국가의 치욕인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6년, 그 6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했으니까 네. 6년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니까 네. 5년, 문재인 5년, 그리고 이제 김명수 1년 추가로 해가 9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김명수 6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 그렇죠. 김명수 6년 동안에 이게 좌파적 편향 인사, 네. 우리 법연구원이나 국제법연구원에 출신을 시켜가지고 김명수 이른바 키즈. 예. 그걸 이제 좀 참 이런 말 하기 민망한데 김명수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요? 그게 키즈 똘마니들. 똘마니. 김명주 키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수 애견들. 예. 키즈. 애견들.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세요? 애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를 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주로 수석부장, 부장판사, 영장 담당 판사 유창훈 다 거기에 해당하지. 이래가지고 친 문재인 정권 쪽의 사건을 뭉개고 영장 기각하고 보석해주고 집행유예해주고 무죄해주고 이런 짓을 계속해 온 끝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영장 기각은 황당 무계한 것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상당 무게죠. 예. 그 세 가지 피살지 중에 1 위정교사 이재명 위정교사 인정된다 그랬어. 그 소명된다는 말은 인정된다 뜻이. 예. 그럼 그까고 구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까고 구속을 해요. 위정의 내용이 된 사건이 10만 원짜리냐 1억 원짜리냐 그게 상관한 게 아니라 법관 앞에서 선서한 증인이 법원을 속이고 그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엄중하게 그 사람을 시킨 사람, 교사한 사람, 배후 인물, 그 이재명, 예. 그거 갖고 구속해야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나 이재명은 야당 당수로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이 눈과 귀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판과 감시 아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갖고 대북 송금 사건에 증인들 협박해갖고 증언을 번복시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판결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재명을 살리는 쪽의 트집잡이 영장 기각을 했는데 이 기각이 정치적으로는 강서구청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 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예. 유창훈이가 공신이지. 그렇죠. 공신 1호야. 공신 1호.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공신 2호, 3호가 계속 지금 이미 나와 있고 이미 나와 있다는 뜻은 뭔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조국 사건, 최강욱 사건, 윤미향 사건 등등 그것을 이렇게 뭉개고 지연시키고 1심 판결도 안 하고 이게 전부 이게 김명수 키스들의 그런 행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위정교사 사건 이재명의 요거를 기소를 했더니 이게 중앙지방법원장이 이 사건을 어디 배당을 했는가 하니까 기왕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다가 병합 심리를 하게 했어요. 이게 뭉개자는 거죠. 시간 끌기 작전이죠. 시간 끌기지. 병합 심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체가 결심이 되고 최종 판결하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건 내년 선거 훨씬 이후고 어쩌면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도 1심 판결 안 날 가능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위정교사 사건은 영장 담당 판사도 이게 유죄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별도의 판사에게 배당을 하면 그건 재판 몇 번 안 하고도 그냥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단 말이야.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 그걸 병합시켜서 병합시켰다기. 연기하자는 거죠. 연기하자는 거지. 뭉개자는 것이지. 이게 김명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 중앙지방법원장도 그 키즈의 하나니까 김명수.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이걸 보고도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그 사건은 그 한 건은 별도로 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는데 그것도 간단한 사건인데요.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뭉개고 있습니다. 1. 김문기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사건을 형질 변경을 4단계로 높여 준 거를 또 이게 건설교통부의 외압에 내가 이해한 것이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건데 이거를 기소된 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결심도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그게 강규태 판사죠. 부장판사.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이 공직선거법에는 이 선거사범은 이게 1심이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은 3개월, 전체 1년 안에 끝내도록 근데 1심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1심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언제 결심이 될지도 모른다고. 모르는데 내년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년 2월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강규태 부장이 이거 뭐 증거조사 더 할 것도 없는데 말이지. 넘길 가능성이 넘기고 다음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첫째 있고 아니면 그대로 그 사람이 부장 고 맡은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동에서 거기에서 다른 데로 전보되지 않고 그 사건을 계속 맡는다고 가정을 할 때에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게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인데 3월 말쯤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재명 피고인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큰일인데. 무죄 선고. 그리고서 무죄 선고하고 도망가는 거죠. 강규태는. 왜냐하면 법원 인사가 인사 이동이 2월입니다. 직전에 무죄 선고를 해버리거나.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월 인사 이동에 없다 하더라도 3월이나 4월 10일 선거 직전에 이 판결을 하는데 무죄로. 1.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2. 사건은 인정되나 가볍게 인정되니까 벌금 100만 원 이하인 80만 원 관례대로 80만 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살아난 현직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아니면 8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되냐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니까 무죄 되면 되는 대로 80만 원 선고해서 이원직 박탈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이게 정치적 공세가 말이야 검찰에 대해서 윤 정권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이것이 선거에 4월 10일 결정타가 선거에 될 수 있죠. 결정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다. 이번에 강서구 선거도 유창훈의 그 영장 기각 판결이 결정타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큰 결정타를 총선에 매길 수 있는 거죠. 무죄 판결 내로 도망가 버리면 제가 강규태가 야, 제가 제 측근들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설마 그걸 어떻게 무죄할 수 있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 얘기했어. 왜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1 김문기에 대해서 성남시 개발 회사의 그 개발처장이었잖아요. 네. 그 수시로 이 결제를 맡고 해외여행도 같이 하고 한 사람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네. 그 다음에 백영동 사건은 건설교통부의 압력 때문에 내가 형질 변경을 단계를 높여서 줬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판사가 판결문 쓰기 나름이야. 이걸 아주 봐주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의 정도나 여러 정황을 봐가지고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확정적 범위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형질 변경 등은 그 성남시장의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공문의 문맥상 외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권순일이가 이재명 대법원에서 그 살려주던 그러듯이 강규태가 이번에 이재명을 살려주는데 강규태가 또 전라도 출신이란 얘기. 아니, 뭐 지역 출신 아니 얘기하지 어떻든요. 맙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권순일도 이제 그 허위사실 그 유보가 뭔가 하면 경기지사 선거 때 토론 과정에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아주 판결이 뭔가 하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 허위사실 영향한 것은 법률상 허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는데.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강규태가. 강규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덜 하다 이거야. 덜 하다. 안면 인식 장애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퍼내니까. 그러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검찰의 책임이지요. 검찰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했길래 또 이게 그 영장도 기각돼 이것도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그럼 검찰의 플랜 B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럴 경우로 생각한 정권의 대응책이 있느냐. 있다고 보십니까? 플랜 B. 내가 보기에 검찰과 윤석열 정권 양쪽에 이 플랜 B가 없는 것 같아. 어이구, 그리고 큰일이네.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큰일이네. 걱정하는 사람도. 김기현 그 일당들은 아이, 그건 뭐 일당 말할 것도 그룹은 전부 경상도니까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니까 끝까지 우리 이거 관심 안 갖져요. 이게 답답한 건 수도권이거든. 수도권. 네. 윤상현 의원 등이 이런 걸 아주 답답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고. 네.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도 이걸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 검찰총장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을 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느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태를 보고도 이 강규태 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검찰총장 출신이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플랜 B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플랜 B라는 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상정했을 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강규태 판사가 이재명을 살려줄 경우 무죄인지 아니면 벌금 80만 원으로 금배지를 살려줄 경우에는 플랜 B를 윤석열 정부는 작동해야 되는데 그 플랜 B는 아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플랜 B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엄령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령은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의 정도에 따른 것이지 이렇게만 해놔놓고 예. 조용한데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해? 이런 상황에 나타나가지고 법원을 이거 불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혼란 상태가 오면 몰라도 안 그런 이상 이렇게만 되는데 그럼 어떤 플랜 B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전에 이를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홍보를 국민의힘 당한 이런 거 홍보 선전을 해야 돼요. 저게 기각된 게 부당하다는 거 지금 국민들도 잘 몰라요. 그 기각이 왜 불법하고 부당한 건 잘 몰라. 그거부터 이게 무죄 위험이 있다 하는 걸 사전에 정당으로서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지. 그 다음에 검찰은 이게 강규태 부장검사가 1년 이상 끌고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6개월, 3개월을 안 지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는 별도로 걸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지. 기피 신청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건을 4월 10일 선거 전에 무죄 판결 내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피 신청을 하면 4월 10일 이후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아,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그거는 안 되겠다. 그런 작전이도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해도 문제지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이게 왜 이 재판을 부당하게 끌고 있다 하는 걸 홍보 선전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이 이게 국민들이 깊이 크게 인식시키고 크게 인식시키는 것은 일단 언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언론도 이걸 얘기 안 하고 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이 소송 수행상 더 이상 증거 조사하지 말자 이랬을 때 이 부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몇 가지 걸어가지고 재판 기간도 연장되고 이랬으니까 이 기피 신청한다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데 책임 차장 검사가 이정섭 차장 검사인데 이게 뒷조사를 해가지고 탄핵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한 사실 그 아들인가 딸 때문에 위장 전입한 사실 이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본인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다가 고발을 했어. 이거 이정섭 차장 검사를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 지휘 책임자의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검토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요. 그 석 달 전에 검사 하나를 탄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수사하는 검사도 빨가벗겨 가지고 고발을 하고 탄핵도 하겠다 그러고 또 일방 이 얘기하기가 참 제가 민망하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야.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말이죠. 쥐를 쉽게 못 잡아먹어요. 잡혀 먹을 지경에 빠진 쥐가 거꾸로 그냥 조그만 게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을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쥐를 거꾸로 물듯이 이러면 쥐가 뒷걸음치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고양이가 뒷걸음치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 체면이고 뭐고 뭐 죽기 하면 살기야.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를 보고도 우리가 평면만 보면 안 돼요. 배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정황상 의심스러운 거 많은 거 이제서야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뒀겠어요? 유창훈이를? 그러니까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제1회 피해자가 이를테면 이재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권순일이요. 권순일, 김만배 이 일당들이야. 그리고 민주당이 다 날아가는 판인데. 그 다음에 민주당 피해가 오고 그렇다면 무슨 짓을 했겠어? 저수지에는 무슨 돈이 많고 저수지에는 돈이 많고 네 압박할 수 있는 주변엔 조폭도 많고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아니 개딸들 동원해갖고 개딸들도 있고 엄청난 이 압박도 가했을 것이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렸을 거라고. 아니 주변에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참고인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 등등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5명이고 형까지 합치면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영장 청구는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짧은 기간에도 죽게 하며 살기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럼 강규태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년 이상 끄는 사이에 1년 이상 가만히 있었겠어? 이재명인데 가만히 있었겠냐고. 권순일도 녹인 사람인데. 내가 이재명의 측근 참모 같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 판사를 옥죄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 그걸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돼 있는 상징으로 이것까지 됐는데 국민이 분기탱천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예사롭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용산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지 않으면 아주 내가 지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가까이에 판결 날 수 있는 사건. 그게 위정교사 사건인데 이것도 대장동 병합시키고. 끄는데 중앙지방법원장이란 자가 이렇게 병합심리로 이렇게 엎쳐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판결 선거 전에 4월 10일 선거 전에 안 나요. 네. 이게 단독으로 요 사건만 맡았으면 4월 10일 전에 판결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심 이게 외워버렸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1년 이상 끌다가 이게 결정적 순간에 무죄 판결을 해버린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게 나라가 이게 사법부에 의해서 판사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김명수 키즈라는 게 3,200명 법관 중에 약 한 2%로 나눠 봅니다. 네. 한 60명 내외야. 50명 내지 60명 내외야. 요걸 핵심 자리에 전부 앉혀놨는데 지금 이게 드디어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 저거 빨리 지명해갖고 새로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원내대표 새로 된 친구 있지요? 이름 뭐더라? 윤재호 아니 민주당의 원내대표 민주당이요. 원내대표 그죠. 홍익표 홍익표 이런 얘기를 했어. 이균용 같은 후보를 계속 지명하면 계속해서 부결하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이런 놈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석 대법관이 뭐 누구들 안 보는데 꼭 1월 달에 임기 끝나요. 안철상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장 직무대리권을 행사하는 걸 막고 있어. 예. 그래갖고 요 사람 1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김선수라고 근데 아주 완전히 좌파 출신 완전히 좌파입니다. 판사 검사도 하지 않고 변호사만 해서 민변 회장도 하고 흉측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대법원장 직무대리가 되면 내년 2월 인사도 다 지들이 주물르는 거죠. 저거 편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위에 김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네. 김명수의 인사권에도 김선수가 영향을 미쳤다. 김명수가 나가니 김선수가 다음 차례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부패 사건 때문에 사법부를 뒤흔들어 버리고 사법 질서와 정의를 흐트러 버리고 근데 그 이것이 한 사람을 선거에 영향을 주고 그 이런 대한민국이 돼서 되겠느냐. 근데 그 한 사람을 진작부터 잡아내라고 국민들이 그 여러와 같이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한동훈 신드롬도 만들어주고 근데 그 하나를 못 잡는 능력 부족입니다 진짜. 안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을 못 잡아내요. 말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이재명 쪽에서 글로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중간 부동층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를 윤석열이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거 일찌감치 어떻게 처리할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 못한다. 그거 하나 못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 부동층이 이쪽으로 갈 게 안 가게 된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4월 10일 선거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짜.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됐을 때 강교태가 무죄를 한다라든지 미룬다든지 했을 때 중간 부동층은 대량 기권을 해버리고 국민의힘당 쪽으로 안 가요. 그럼 선거 지지 네. 이걸. 근데 이 심각성을 못 깨닫는 것 같아. 용산에 누구? 대통령 빼고 누구?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대표 등 그 지휘부
누가 이걸 고민하고 있느냐, 이걸 누가 고민하고 있어? 그 어제 오늘 뉴스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씨가 이 순간에 이런 위기를, 위험성을,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나? 김한길. 이 방송을 들은 사람 중에 김한길하고 친한 사람 이 말 좀 전해주기 바라요. 이런 걸 느끼고 있나?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과연 이런 걸 위기를 느끼고 있나? 이게. 느끼고 있다고 희망이라도 걸어봐야죠. 나 답답하네,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제가 최근에 말이죠. 이렇게 답답한 나라가 됐죠. 강규태 부장이 이 사건을 무죄 또는 벌금 80만 원으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유창훈의 기각 결정에 이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가 하니까 나보고 제 측근들이 대표님이 왜 혼자 걱정을 하시느냐 그러더라고.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걱정하는 것 같아. 오히려 이봉규 동지 앞에 앉으니까 이봉규 대표하고 나하고만 걱정하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이런 걸 보고도 말이야. 그 내가 그랬지. 내가 걱정한다. 나도 모르겠다 왜 걱정하는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 손자들 때문이다. 31살에서 22살 사이에 6명이 있는데 아니, 걔들이 좀 안정된 나라, 빨갱이 세상이 안 되는 나라 이런데 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변호사님, 그건 한가한 얘기 같은데요. 손자 손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 변호사님이 당장 당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국민들이요. 당장 내년에 손자 손녀까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우리나라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망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년, 후년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하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제발 좀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명수에 의한 그 잔당들의 사법 구태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야. 그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 그러니까 그걸 이게 사실은 이 물리적으로 뭐 돌 던지고 방어하는 거 이상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흐트리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정권이 이렇게 무력하고 검찰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냐니까. 플랜 B를 만들어야지. 플랜 B 끝나면서 제가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플랜 B 간단한 거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에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싹 쓸어버리면 돼요. 금방 쓸어버릴 수 있어요. 증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한테 여쭙지 않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